인간의 눈으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구분할 수 있을까? 네. 약간 요런 테스트인데 A, B, C, D 4개의 그림 중에 자 어떤 게 그 인공의 느낌이 나는지 한번 그냥 딱 그냥 한눈에 골라보세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궤도 씨는 뭐? 저는 B. 나도 B 나도 생각했는데. 비인공 같아. B가 인공지능이 그 작가를 흉내내서 만든 것 같이 느껴져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요새 C나 D 같은 그림 많이 그리거든요. 그치. 트렌드야, 트렌드. 요즘 스타일. 약간 이제 막 뭔가 최근 ST. 네. 그리고 이제 A랑 B를 봤을 때는 A는 조금은 이게 얘가 인간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나는 A랑 B를 비교해봤을 때 B가 너무 색채가 너무 전형적이고 잘 그렸어. 너무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너무 잘 그린 느낌이야. 그냥 저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인공지능일 것 같다라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사람은 저렇게까지 안 합니다. B는 그런 거 있어요. 저 사진을 찍은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인상주의 화가풍으로 바꿔줘라고 하면 저렇게 딱 만들 것 같은 B이고. 정답이 뭔가요? 정답 뭐요? 아유 저놈 그새 배웠어. 사람이 그리는 거 그새 배웠어. 그러니까 또 저게 또 요즘에 트렌드니까 트렌드. 저런 게 유명하다. 잠깐만 저 위에 봐봐. D가요. 보통 많은 분들이 AI가 그렸다고 답변을 82.5%가 있네. 트렌드 모르시는 분. 그러니까 저 유행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저런 추상적인 느낌. 그러니까.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수준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봤을 때 감동이란 걸 봤잖아. 명작 같은 거 보면은 그쵸? 그게 막 와 잘 그렸다 기술적으로 놀라운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정을 전달받을 때가 있는데 이제 AI가 만약에 기깔나게 그림을 그렸어. 우리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제가 정말 많이 울었던 소설 중에 하나는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근데 그게 그냥 슬픈 게 아니라 뒤에 보면 보르뚜까. 그렇죠. 내 이야기다라는 걸 보고서 슬퍼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야기다. AI가 다 써놓고 뒤에 이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라고 써놓은 거야. 그 몰라서 너무 감동받아서 막 소름 끼쳐서 울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AI가 썼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기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거짓이 싫은 거지. 거짓이라서. 근데 지금 이 말씀이 감동이랑 연결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진실성에서 감동을 받는 거죠. 우리가 감동을 어떻게 받느냐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감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 공감을 하고 내가 이제 그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거기 빠져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미술품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이유가 사실 그 세 개 조합 RGB 컬러의 조합으로 감동을 받는 것보다는 이 그림에 담긴 이 비하인드의 감동을 받아요. 맞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 귀를 자른 그림을 보고 저 당시에 얼마나 우울했을까.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전시회를 갤러리를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 이제 뭐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그렸던 유작 같은 거 이제 그러니까 이 그림은 고가 마지막으로 그린 유작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이런다는 실제로 거야. 이런 그림이 있어요. 까마귀 나는 밀밭이라고. 그게 맞아. 죽기 뭐 마지막으로 남긴 그림인데 그림을 딱 보면은 진짜 우울해요. 그림이. 그리고 딱 보면은 눈물이 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울증에. 근데 웃긴 게 그 그림이 실제로 유작이 아니야. 아니야. 유작으로 유명해져서 다 유작으로 알고 울고 가는데 유작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 뭐 어린 13살의 고우가 그렸다. 이러면 갑자기 감동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그렸다라는 거를 아는 순간 감동이 깨지는 것 자체가 사람은 그렇다. 그치. 왜냐하면 그 스토리에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막 그냥 얘기 뭐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재밌다 이러다가 이거 실화래 이러면 맞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제일 것처럼. 처음에 딱 그게 있으면 일단은 좋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근데 지금 이게 우리의 선입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왔어.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인공지능이 그렸다는 게 전혀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두가 인공지능으로 그려. 어차피. 근데 거기에 자기만의 스토리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그림까지 도출해냈다. 그것만으로 와 진짜 그게 멋있다. 감동일 수 있는 그럴 수 거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분위기가 그런 거고 저는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 네. 근데 챗GPT가 나온 다음에 이 말도 식상할 정도인데 챗GPT가 나오고 나서 수많은 기사 중에서
그 특이점에 가까워졌다고 범용 인공지능에 가까워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기사들이 좀 많았어요. 적어도 야, 이 정도 학까지 할 줄은 몰랐어라는 이야기들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뭐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물어봤죠. 제가 고대 그리스에 굉장히 용맹했던 전사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에 대해 설명해줘. 그랬더니 궤도가 그렇게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전략을 짜 승리를 이끌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다. 그래서 제가 야 궤도라는 사람은 그리스에 없었어. 그랬더니 바로 사과. 죄송합니다. 납작 사과. 일단은 애가 인성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잘하더라. 사과를 잘하게 세팅돼 있어요. 허언증이 있는. 네, 그래서 애가 좀 허언증이 있다. 그리고 사과를 잘한다. 진짜같이 말하잖아. 너무 당당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잖아. 이 새끼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플러스 허언증 환자야. 네, 맞는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가 원래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욕하면 안 되는 게 이 친구도 결국 우리의 데이터로 학습을 했어요. 우리 잘못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말하는 게 당당하게 써놓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야. 자기만 또 쏙 빠져나가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욕하는 게 결국 우리 침뱉기입니다. 우리 얼굴에 침뱉기. 왜냐면 인간의 잘못된 편향까지 학습을 한 상태니까. 챗GPT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던지는지잖아요. 인공지능 개발 전체가 그래요. 인공지능 개발에 가장 중요한 건 인공지능에게 뭘 시킬지를 고민하는 질문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개발자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개발자들 보면 인공지능 개발하신 분들은 계속 질문해요 서로. 맞아. 뭐 할까? 뭐 한번 해볼까? 뭐 여러 가지 뭐 포럼을 하거나 세미나를 할 때도 다 질문이에요. 그리고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선생님은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 좋은 질문이 있어서 지금 알파고가 나오고 지금 챗GPT가 나온 거거든요. 창의성은 어디서 오는가? 여기서 나온 게 알파고예요. 이게 진짜 어렵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챗GPT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사람이 정치적인 사안에서 야 제발 차라리 정치인 AI 정치인 나왔으면 AI 판사 나왔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까 우리 환각 본다고 했잖아요. 맞아. 믿지를 못할 거야. 뭘 근거로 이런 판단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설명을 해주는 설명 가능 AI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운명을 판사가 됐다고 해봐요. 인간의 운명을 AI한테 맡길 거예요. 그럼 99%의 확률로 굉장히 잘 판단을 하는데 1% 확률로 잘못된 판단을 낼 수 있죠. 죽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요는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인공신경망을 좀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어떤 생각이 들면 약간 소름 끼치지만 우리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설명할 수 없어. 나도 설명할 수 없어. 우리를 본따 만들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인간의 눈치. 뭐 그 육감이라고 하죠. 그 막 쎄한 거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지는 촉. 저는 이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AI가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이미 정의가 됐죠. 저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진짜로 AI들이 눈치가 없는 편이고 독신. 저는 없는 편이고 그 분위기를 잘 파악 못하고 대충 그런 거 같은데 아닐 수도 있잖아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챗GPT 3 말고 2에서 내부를 살펴보니까 글을 요약을 한다는 게 생각해보면 대단한 거예요. 긴 글을. 근데 요약할 때 얘가 기쁘고 좋은 것과 지금 슬프거나 좀 부정적일 때 파라미터 값이 달라져요. 그 말은 얘가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본다는 건 아닐 수 있을지라도 분명히 무드 파악은 저보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쎄한데 뭔가 문제 있다. 당신이 그 챗GPT 2보다 못한 거면 어느 정도로 형 원보다는 나요? 난 거예요? 원보다 나은 것 같아요. 원이랑 2 사이야? 심심이보단 나요? 심심이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진짜 무드를 읽으려면 사용자가 입력하는데 걸리는 시간 같은 데이터들 다 모아야 돼요. 예를 들어 치다가 맞아. 생각하고 그래, 그렇지. 멈추고 이것도 정보. 예를 들어 실제로 이건 SNS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좋아요나 댓글 안 달더라도 이상하게 추천 사진에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스크롤 멈춘 걸 보는구나.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의 정보까지 다 모으니까. 그것까지 보는 거야? 무서워. 봐봐. 지금 GPT-4 나왔잖아요. 저 거의 확신하는 게 사진 한 장 주고서 지금 기분 좋은 사람 누구냐, 기분 나쁜 사람 누구냐 이거 맞출 거라고 봐요. 동의합니다. 왜냐면 그 눈치, 육감이라는 거 사실 우리가 저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일에는 이유가 있고 데이터가 있는데 인간이 그거를 어쩔 때는
우리는 해석하지 못할 뿐.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나는 설명을 못하니까 이거 내 촉이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빅데이터야 그것도. 맞아요. 내가 많이 겪어본, 정확해. 내가 많이 본 상황 혹은 데자뷰처럼 이럴 때는 10중 8구 그런 일이 생기더라라는 어떤 본인의 어떤 데이터인 거지. 우리는 빅데이터를 해석은 못하지만 일단 이 빅데이터를 어쨌거나 해석한 그 알고리즘을 설명은 못해. 설명을 못하지만 알아. 근데 그렇지. 나는 어쩌고 해석이 됐어. 얘는 나쁜 놈이야. 이런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얘는 당연히 이런 것도 학습이 가능할까가 근데 아니라 이건 인공지능 훨씬 잘할 것 같아. 훨씬 더 훨씬 잘해요. 아니 잘하지, 왜냐면 인간보다. 얼굴을 예전에 인식 못한다고 했던 게 바로 몇 년 전인데 음. 지금은 사람보다 얼굴 인식 잘하고 잘 훨씬 구분하잖아요. 잘하죠. 보통 보면은 한 3살짜리가 커서 19살이 되는데 동일 인물인 걸 알아낸다고 사람은 잘 어. 못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런 걸 보면 진짜 뭔진 모르겠어. 예전에 제가 그 무슨 알고리즘일까 고민을 하면서 음. 예를 들면 미간사의 간격과 이 비율을 보는 걸까 했는데 음. 그게 아니야. 이전 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도 모릅니다. 자기도 몰라요. 근데 얘는 그냥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본 거예요. 그치, 모든 걸 다 우리는 봐서. 놓치는 모든 것을. 그런데 이렇게 잘 보는 얘네들이 요즘은 2D 사진 한 장으로 3D를 복원할 정도의 빅데이터가 있는데 미묘한 근육의 움직임을 바로 보고 얘가 가짜 웃음인지 진짜 웃음인지 기가 그쵸. 막히게 구분할 수 감정까지. 슬픈데 뭐 슬픔, 눈물을 참고 그럼요, 화남, 그거. 가끔 그 반대인 근육을 경우도 있죠. 이상하게. 그렇죠. 반대로 수 있겠죠. 행복 100%. 이런 사람 있어요. 울고 있는데.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있겠죠.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는 오류가 적어질 거죠. 실제로 그 사람 행복할 수도 있어. 그럼 사실은 사실 반전으로. 속으로. 그치.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다리 떨면서. 독실님처럼 조금 둔해서 그런 거를 보고서 저 사람 진짜 슬픈가 보다 이런 사람보다 걔가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해석을 잘할 수도 있다. 뭐 더 낫다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이 있고. 챗 GPT 2보다 못하잖아 지금. 아마 레제님도 GPT-2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건 아닐 건데 여러분 한번 댓글 달아주시죠. 네. 맞아요.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두 분은 지금 이게 뭐 각각 독실 테스트와 궤도 테스트라고 네. 하고 앞에 지금 그 몰라 없어 그 사람도 실체도 없고 그냥 이제 인터넷으로 혹은 이제 뭐 장막 뒤에서 이게 대화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한 명은 사람이고 한 명은 인공지능인데 너무 대답을 잘해. 이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아마존 같은 경우에 그 고객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 인공지능이랑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지만 그 인공지능들이 그렇게 해요. 눈치 못 채는 사람도 있다. 이거는 근데 기준을 세워야 돼요. 제가 볼 때. 음. 예를 들어서 그 답변이 나오는 속도 정도 이런 거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유심히 관찰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우리 당신은 로봇입니까 테스트 있잖아요. 맞아요. 뭐 자전거가 몇 개입니까? 버스가 표지판이 그려져 몇 있는 개입니까? 그림. 죽어 몰라. 나 근데 너무 어려워. 나 지금 그거 봐. 나 항상 그 걸쳐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계속 이걸 틀려. 버스로 쳐야 되나? 나도 너무 힘들어. 어, 이 너무 힘들어. 표지판- 근데 쳐야 그러다 되나? 보니까 이게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걸 더 로봇이 더 빨리 찾아. 걔네가 맞아요. 더 잘 찾을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시간이 걸리면 사람으로 보는 형태로 가야 돼요. 이제 이것도. 아 오히려. 요즘 이런 거 있잖아요. 집답이 예전에 나오면 그거 수상해. 누르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클릭 하나만 하라고 해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게 뭐냐면 그 클릭하는 속도만 움직이면 보는 거죠. 그거 보는 네. 겁니다. 마우스 컷의 움직임과 네. 속도가 얘가 자연스럽게 연속적인가 그렇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이제 보는 기계라면 거야? 촥 이렇게 벌써 가니까. 보는 거야? 볼 아니 수 그거 있어. 체크가 이미 네. 다 그거예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서 아마 이 튜링 테스트도 답변 시간에 대한 패턴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하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재밌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전에 그 애슐리 메디슨 사태 아세요? 글쎄요. 그게 불륜 사이트. 어. 예,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불륜 사이트가 있는데 어. 그러니까 뭐 결혼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미국이야? 이제 미국. 미국. 막 가입을 해가지고 막 서로 막 이상한 거 주고받고 사진 주고받고 영상 주고받고 하는 거. 오케이. 이게 진짜 핫했고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이게 해킹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파국이지. 3천만 4천만 명의 회원 정보가 이제 쫙 엄청 많이 했구나. 공개가 돼요. 그 사용자 중에 95%가 남성이에요. 어? 그러면 5%의 여성이 열심히 두 탕 세 탕을 뛴 그러니까 겁니까? 나머지 아니면- 5%가 그럼 이거를 전부 다 할 수 있느냐? 어. 열심히 했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 5%가 사람이 아니에요. 뭐? 네, 인공지능 보십니다. 네, 그럼 그 95, 아니 그 한마디로 그 남자들을 낳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보드를 돌린 거네. 실제 사용자는 남자 10,000명당 여성 1명이었대요. 실제 사용자가. 그러니까 3천만 명 중에 실제 여성 회원이 한 2,500명, 3,000명 된 거야. 네, 야 진짜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남자들 나는 좀 근데 반성하긴 실제로 해야 된다. 얘네들이 이거는. 활동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 그냥 가입만 했을 수도 있고. 결국 남편이 나머지 여자 그 아내 거로 가입했을 수 그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 나머지 5%는 봇이었고 봇과의 무한한 대화를 하면서 이
수많은 남성 회원들이 행복했어. 자신의 사진을 보내고 어머.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한 어머. 거죠. 근데 보신 줄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거네. 몰랐어. 만약에 왜냐면 그게 티가 났으면 그러니까 티가 났으면 돈을 지불 안 했겠죠. 그치. 근데 공개가 되고 가장 충격적인 게 보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현대판 대규모 전 국민 튜링 테스트다. 내가 지금 너무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근데 뇌를 다쳐서 뭐 어눌해지고 괴팍해지고 뭐 이상해졌어. 이상했어. 근데 이 사람이 오리지널이야. 음. 여기 옆에는 이 사람 그대로 이 다치기 전 복제된 사람이야. 누구랑 미래를 평생 살 거야. 사실은 지금 너무 결정해야 간단한 돼. 질문입니다. 무조건 전두엽 안 다친 쪽이에요. 그치. 복제. 복제. 왜냐? 제가 설명 드릴게요. 내가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그 영화 파일이 있어. 이거를 복사했어, 외장하되. 그치. 근데 본체가 바이러스 먹었어. 영화가 재생이 안 돼. 그럼 이걸로 볼 겁니까? 재생 안 되는 거? 복사한 거 복사는 있잖아. 외장하드로 근데 봐야지. 잠깐만요. 사람은 파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두엽 다쳤잖아요. 와, 사이코패스 아니야? 거의 아니, 감정이. 아니 그럼 전두엽 다친 분하고 살 거야? 막 맨날 오한마 휘두르고 있는데. 아니 뭔 상관이야 지금? 잠깐 얼마큼 사람이 다쳤는데? 오한마를 휘두르고 아니 있는데. 얼마큼 다쳤냐고. 너무 많이 다쳤어. 나 이 정도로 다친 줄 몰랐어. 아니 그러면 티도 안 나게 다치면 왜 해 이거를? 아니 아까 전에 약간 공격적이 됐다고 했잖아. 그치. 갑자기 상스러운 오한마를 말을 뒤집- 하고 좀 막 이렇게 욕을 좀 하고 이 정도지. 지금 우리가 오한 말하는 말은 건 아니야. 오한말 아니고? 오리지널리티와 그 복제 예.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게 성공을 해서 100%다. 이거는 구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그 사람으로 인정한다 이거. 당연하죠. 얘도 나, 쟤도 나. 근데 이렇게. 이거보다 어려운 질문은 뭐냐면은 사실상 내가 둘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중요한 거는 그 나는 뭔가 그렇지. 이게 훨씬 중요해요. 내가 이게 혹시 제일 복제된- 어려워. 왜냐면 이거는 되게 좋은 케이스잖아요. 좋은 케이스. 근데 사실 걱정되는 건 이거야.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뇌는 깨끗해. 근데 업로드해. 근데 봐보세요. 업로드라는 게 말이 업로드지 카피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얘가 생겼어. 그러면 나는 마음 편히 죽을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됐구나. 나는 죽어도 되겠다고 죽어. 그럼 나만 죽는 거야. 그치. 얘는 복제품이잖아. 나는 그냥 거기서 블랙 화면이잖아. 사실 이 끝나잖아. 문제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난 이 사람을 살고 싶어. 근데 복제하고 나는 죽어. 그러면 나랑 똑같은 애를 만들었고 내가 죽는 건데 이게 그치. 나랑 뭔 상관입니까? 약간 나는 그거- 그 기억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기억이 없는 나잖아. 고통도 겪고 그 얘를 위해서 복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순간 이동이랑 똑같아요. 순간 이동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쵸. 순간 이동이랑 하지만 사실 여기서 양자단으로 그치. 나를 분해하는 나는 거고. 죽고 저희 그래서 새로 복제품이 나오는 만드는 거야. 거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동하면서 봤던 이게 이런 영화가 있다는 게 프레스티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영화 제목이 프레스티지예요. 복제를 해요. 딱 그 얘기죠. 그죠? 딱 복제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좀 충격적인 선택을 하는 건데 이건 좀 잠깐만 한 1분만 안 들으시면 됩니다. 스포 싫어하시는 분은. 복제를 해서 마술을 시연을 하는데 복제할 때마다 이 사람을 죽여. 나는 죽어. 그래야 저기서- 하나만 남으니까 그치. 문제가 저쪽에서 짠하고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도 다음번 할 때는 죽을 거야. 그쵸. 그 다른 복제가 살아나고 그치. 그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알아? 자기도? 알죠. 죽을 걸? 그럼요. 빨리 죽어야 돼 그래서. 그치. 그냥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죽여야 돼. 무조건 다시 일단 우리가 물에 차면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반드시 죽이도록 장치가 돼 있어. 그 트릭을 그래서 그 트릭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지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치 다. 그치. 근데 난 이거를 죽었지 제가 해결할 방법을 찾았어. 뭐예요? 제가 걱정했던 이 거는 패러독스를 해결한다고? 이거를 어떻게? 기술이 엄청 발전해야 돼. 근데 어떤 네. 거냐면은 지금 이 복제를 해서 이쪽에 만들어지고 내가 업로드 되잖아요. 네. 내가 죽잖아. 그치. 이 과정이 불연속적으로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치? 맞아.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연속이 돼? 동기화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클라우드처럼. 내가 이렇게 있어. 몸이 아파. 복제인간 전송을 해. 이 하면 전송 없애? 과정에서 내가 이미 거기 가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 전송 과정에서 내 기억을 전송하는 게 아니라 내 이 CPU가 이 몸과 먼저 연결을 합니다. 연속적으로. 그다음에 내 뇌는 두 가지 몸에 동시에 명령을 내리는 상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에 네 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치. 아까 그게 되는 거네. 그쵸, 동기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그게 오른손을 되는 들면 두 개 몸이 똑같이 오른손을 들고 요 상황까지 이제 동기화를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연속적인 거죠. 블루투스처럼 이제 된 그 거야. 상황에서 지금 아픈 내 몸을 킬해. 어. 그럼 깔끔하게 이쪽으로 들어온 신호가 사라지겠죠. 응. 그럼 내 몸은 여기로 간 거야. 그치. 에이, 그리고 천재다. 킬하기 진짜 전에 기가 여기, 막히다. 여기 끊어야지. 이제. 그쵸? 그럼 블루투스 이렇게 끊어. 하면 적어도 실제로 나는 죽고 얘가 살아난 걸 수도 있어. 그치. 근데 결과적으로 나의 뇌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 인지 못합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이 기억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거든요. 이거 기가 막혀요. 그렇죠. 대박이다, 그래서 이거 진짜.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은 결국 내가 정신이라 정의된 이 무언가가 다른 몸으로 옮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해서 이제 굉장히 모든 대화나 이런 것들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스무스해지고 이제 네. 모든 것이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걔네랑 어떻게 공존을 해야 되는가? 공존이란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로봇 청소기랑 같이 산다고 해서 공존이 로봇 안 할수 청소기 있을까? 공존을 안 하잖아요. 응. 맞아. 그리고 이미 우리가 전자레인지, 뭐 냉장고, 세탁기랑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공존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거지. 맞아. 근데 왜냐면 걔가 지능이 없고 인격이 그러니까.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그냥 핵심인 거예요. 개무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걔가 맞아. 그냥 자기 혼자 셀프로 업그레이드 막 해가지고 갑자기 걔가 지능과 그런 게 생겼어. AI가 됐어. 그러니까 실제로 세탁기나 냉장고도 지금 다 지능이 있거든요. CPU가 있고. 근데 우리가 그냥 가전제품이라고 보느냐. 근데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갖춰져 있는 인형이 있어. 우리 애착인도 못 버리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 인형이 나의 어린 시절부터 모든 기억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오래됐어. 맞아. 오래돼서 이제 너무 낡았어. 그럼 이제 분리수거 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럼 스티커 붙여서 밖에 내놔. 근데 갑자기 얘 딱 붙이니까 하지마. 나 이제 버리는 거야? 언니 막 갑자기 이래, 그러니까. 인형이 우리 8살 때 되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 안 나? 그 토이스토리처럼 어떻게 버리냐고. 못 버리지. 그러면 이게 결국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고 윤리적인 문제가 이게 빠질 수가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부분이 참 애매한 거긴 한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하물며 인공지능이 없는 그냥 천조가리 인형에도 사람이 이름을 붙여서 그쵸. 그럼요. 누구야 하면서 정을 주는 게 인간인데 그게 인정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사람들이 사랑하게 돼. 그러니까 맞아요. 이 확률이 문제가 높다. 이제 개인적인 차원일 때는 사실 정리할 필요가 없고 맞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은 맞아. 결국 인공지능 관련된 법안들이 나오고 이제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규정을 해야 돼요. 제가 그 질문을 네. 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 음. 인공지능 관련된 법안들을 고민하고 있고 뭐 법조계나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인공지능 윤리 문제 해결할 것인가. 근데 이걸 지금까지는 논의하고 사용이잖아요. 있으니까. 네. 어떤 게 저는 약간 두렵냐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우리 사회가 어쨌든 또 진보 쪽으로 더 흘러가. 그래서 어떤 운동이 벌어지냐면 차별하지 말자. 차별금지 인공지능도 법안이야. 사람이다. 똑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레이시즘처럼 이제 인공지능 차별주의자들이 나오고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반대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면 진짜 목숨값까지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하나랑 사람 한 명 중에서 왜 누굴 사람이 더 구할 우월하다고 것인가. 생각해? 이거 레이시즘이야. 이렇게 AI도 사람이다. 똑같이 생명이다. 생명이다. 뭐 근데 이러면서. 이게 이제 인간들만의 세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게 나오는 거는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이제 주도권이 인공지능한테 넘어가면 그때부터 인간은 생존 문제예요.